이분이 오늘 또 단연한 화제였었습니다. 정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시키고요. 그 후보자의 고향으로 바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호랑이 굴러가셨던 분, 안철수 대표. 환영할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항의 세대가 많죠? 봉변당할 뻔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라 우리 안철수 대표 화이팅! 화이팅! 마스크나 좀 벗고 지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들 일이나 잘하세요. 그럼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겠어요? 최고의 재판관을 부결시키시면 어떻게 되세요? 국민의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아니 국민의당이 부결시켰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갈라프라고 갖고 부결되는 거 누가 알아요? 민주당이 기독교 보수 기독교 의원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아세요? 그렇게 됐을 적에 민주당에서 아니 국민의당에서 환호하고 어쨌습니까? 누가 그 환호해요? 태도를 보면 알죠.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호남 예산 홀대론 얘기하면서 또 호남 출신을 저렇게 떨어뜨리냐라는 거죠. 또 실제로 보면은 이제 오늘 김희수 후보가 그 고향이 전북 고창이십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전북을 갔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실제로 앞으로 이게 큰 일이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뭐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도 상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가 자기 어떤 의사 결정을 가지고 난 결과입니다만은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호남이 말하자면 전북에서 이렇게 네. 파열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일시적으로 보니까 부산에 대해서 또 안철수 대표가 뭐 부산 물난리 나는데 걱정이 됩니다 했더니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싸늘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그런 거 도와달라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사면초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실제로 그 시의원이나 도의원들 중에 전북에서부터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역으로 이제 정말 그 국민의당이 전북을 지키자라는 차원으로 그렇게 갔습니다만 반응은 아주 싸늘한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국회에서 만약 가결이 되면은 네. 더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전남 이낙연 총리는 다 오케이 해주고 네. 또 부산 대법원장은 오케이 해주고 전북만 이 말하자면 부결시켰느냐 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되면서 본인이 싸우겠다 이것을 한 12번, 11번인가 이렇게 외치면서 네. 뭐 선명야당, 강성야당의 모습을 보이기는 네. 것 같고 또 국민의당의 정체성이랄까 이것이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 것은 같습니다만은 뭐 안철수 대표의 그런 대표 후보 출마 때부터 호남의 민심이 썩 그렇게 좋지 않은 데다가 네. 또 호남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강성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대표와 호남 의원들 간에 상당한 어떤 갈등도 사실 애견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전북 안철수 출신 의원들이 좀 네, 그럴 많이 수- 흔들리고 있다고 하던데 오늘 한겨레 만평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철수와 영희 시리즈 2탄이 나왔습니다. 영희야 뭐하니라고 물어보니 국민의당 브랜드를 가위질을 하고 있는 호남. 영희는 신경 꺼라고. 저 눈매와 저 볼로 많은 분들은 호남의 민심 바로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 홀대론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호남 출신 그 헌재 소장을 낙마시키느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호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 역할을 지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부에 협조하고 어떨 때는 협조하지 않고 그게 무언가 일관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네. 사실 김희수 헌재 소장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오늘 뭐 일간지 보도상으로 보면 뭐 탁현민 행정관 등 누구와 좀 딜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정말 아니죠. 그러니까 김희수 헌재 소장이 헌재 소장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 헌재 사장을 할 수 없는 그 이유를 국민들한테 납득시킨다면 오히려 그거는 뭐 탈호남을 할 수 있는 또 절호의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이게 사실 기준이 잘 뭔지를 모르겠어요. 김희수 헌재 소장을 낙마시킨 게. 그리고 김희수 헌재 소장은 대법원장하고 또 다릅니다. 헌법재판소 소장은 권한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아닌 상황에서 헌재 소장을 올린 게 아니라
하고 계시고 임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낙마를 시키는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정부에서 뭐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당연히 부결을 시켜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준으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 국민의당의 캐스팅보드 역할을 행사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모처럼 강한 야당 당수 해보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언론에서 빡빡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청와대에 대해서는 박근혜 레이저빔이라는 비유도 적절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됐을 때는 이 네. 말하자면 자주파와 동맹파 합당파 중에서 자주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호남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스스로가 자주파로서 네. 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민주당 제2중대가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네. 점에서 안철수 대표는 좀 괴롭더라도 네. 스스로 이거 자신의 이 독립성, 그 자주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또 뭐냐면 여당이 좀 너무 심했죠. 청와대하고 여당이 너무 심하게 또 공격하니까 네. 안철수 대표는 거기서 또 반발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잘못했다고 참 레이저 빔 쏘더니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냐. 지금도 사실은 청와대나 여당 그 대표가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네. 호남 예산 홀대론 얘기하면서 또 호남 출신을 저렇게 떨어뜨리냐라는 거죠. 또 실제로 보면은 이제 오늘 김희수 후보가 그 고향이 전북 고창이십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전북을 갔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실제로 앞으로 이게 큰 일이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뭐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도 상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가 자기 어떤 의사 결정을 가지고 난 결과입니다만은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호남이 말하자면 전북에서 이렇게 네. 파열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일시적으로 보니까 부산에 대해서 또 안철수 대표가 뭐 부산 물난리 나는데 걱정이 됩니다 했더니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싸늘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그런 거 도와달라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사면초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실제로 그 시의원이나 도의원들 중에 전북에서부터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역으로 이제 정말 그 국민의당이 전북을 지키자라는 차원으로 이분이 오늘 또 단연은 화제였었습니다. 정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시키고요. 그 후보자의 고향으로 바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호랑이 굴러가셨던 분 안철수 대표 환영할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항의 세대가 많죠? 봉변당할 뻔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라 우리 안철수 대표 화이팅! 화이팅! 마스크나 좀 벗고 지내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들 일이나 잘하세요. 그럼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겠어요? 최고의 재판관을 부결시키시면 어떻게 되세요? 국민의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아니 국민의당이 부결시켰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갈라프나고 갖고 부결되는 거 누가 알아요? 민주당이 기독교 보수 기독교 의원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아세요? 그렇게 됐을 적에 민주당에서 아니 국민의당에서 환호하고 어쨌습니까? 누가 그 환호해요? 태도를 보면 알죠.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관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네. 사실 김희수 헌재소장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오늘 뭐 일간지 보도상으로 보면 뭐 탁현민 행정관 등 누구와 좀 딜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정말 아니죠. 그러니까 김희수 네. 헌재소장이 헌재소장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 헌재 사장을 할 수 없는 그 이유를 국민들한테 납득시킨다면 오히려 그거는 뭐 탈호남을 할 수 있는 또 절호의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이게 사실 기준이 잘 뭔지를 모르겠어요. 김희수 헌재소장을 낙마시킨 게. 그리고 김희수 헌재소장은 대법원장하고 또 다릅니다. 헌법재판소 소장은 권한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아닌 상황에서 헌재소장을 올린 게 아니라 하고 계시고 임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낙마를 시키는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정부에서 뭐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당연히 부결을 시켜야죠. 네. 또 호남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강성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대표와 호남 의원들 간에 상당한 어떤 갈등도 사실 애견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전북 안철수 출신 의원들이 좀
네, 그럴 많이 수- 흔들리고 있다고 하던데 오늘 한겨레 만평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철수와 영희 시리즈 2탄이 나왔습니다. 영희야 뭐하니?라고 물어보니 국민의당 브랜드를 가위질을 하고 있는 호남. 영희는 신경 꺼라고. 저 눈매와 저 볼로 많은 분들은 호남의 민심 바로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 홀대론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호남 출신 그 헌재 소장을 낙마시키느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호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 역할을 지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부 협조하고 어떨 때는 협조하지 않고 그게 무언가 그렇게 갔습니다만 반응은 아주 싸늘한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국회에서 만약 가결이 되면은 네. 더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아. 전남 이낙연 총리는 다 오케이 해주고 네. 또 부산 대법원장은 오케이 해주고 전북만 이 말하자면 부결시켰느냐 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되면서 본인이 싸우겠다 이것을 한 12번, 11번인가 이렇게 외치면서 네. 뭐 선명야당, 강성야당의 모습을 보이기는 네. 그 갖고 또 국민의당의 정체성이랄까 이것이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 것은 같습니다만은 뭐 안철수 대표의 그런 대표 후보 출마 때부터 호남의 민심이 썩 그렇게 좋지 않은 데다가